어머님은 라면 드실 거죠? 그날 제 완전히 뒤집힐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배달 일을 하는데 며느리는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20년 할부로 뽑았거든요. 게다가 남편 몰래 명의도용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잠깐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했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아들네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는 38살로 10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35살, 손자 민준이는 10살입니다. 그날 아침 5시 반,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어요. 가족 단톡방에 며느리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새하얀 외제차 앞에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 위에는 커다란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식구들 드디어 벤츠 샀어요. 할부는 20년이지만 괜찮을 거예요. 오빠가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했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벤츠면 최소 7천만 원, 20년 할부면 월 150만 원은 나가겠네. 준호 월급이 300만 원인데 절반이 차 할부금이라니. 게다가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손자 학원비 40만 원. 완전히 적자였어요. 오전 8시 손자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친구 만나러 나간다며 부탁했거든요. 어머님, 민준이 부탁드려요.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수진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질러진 옷가지들, 쌓인 설거지. 집안일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준비 다 했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싸온 김밥을 주며 함께 집을 나서려는데 거실 탁자에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신발 신는 동안 무심코 서류를 펼쳐봤어요. 차량 할부 계약서였습니다. 명의자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준호.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가격 7,200만 원, 월 납입액 154만 원, 240개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밑에 끼어 있던 신용카드 청구서를 봤어요. 이것도 준호 명의였습니다. 이번 달 380만 원? 사용 내역을 보니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피부과. 전부 수진이가 쓴 게 분명했어요. 더 뒤져보니 대출 승인서도 나왔습니다. 2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이것도 준호 명의예요. 이건 명의도용이야. 30년 은행 경력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준호 몰래 준호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 만들고 차까지 산 거예요.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재빨리 사진 찍었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민준이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저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요. 요즘 수진이가 차도 바꿨다고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가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아들은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 저는 준호네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어요. 녹초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왜 여기 계세요? 김밥 좀 싸왔어. 같이 올라가자. 집에 올라가니 준호는 소파에 풀썩 주저앉으며 허리를 주물렀어요. 아휴, 허리야. 병원은 갔어? 돈 아까워서요. 파스 붙이면 괜찮아요. 요즘 차 할부금도 있고 해서요. 옷을 걷어보니 허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차 할부금이 얼마나 되는데? 154만 원이요. 좀 부담되지만 수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어요. 오빠, 오늘 쇼핑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 봐봐. 새 구두예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상자를 열어 보이는데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준호를 구해야 해.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30년 은행 생활 동안 알게 된 변호사 친구 순자였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짓은 명백한 범죄였어요.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준호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시내 조용한 카페였어요. 영수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저랑 은행 다닐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나중에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됐죠. 이것 좀 봐줘. 핸드폰으로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순자가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명의도용이야.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응.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차량 할부에 신용대출, 카드까지. 영수가 이거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봤어. 아직 정확히는. 순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차량 할부 7,200만 원, 신용대출 2천만 원, 카드 미결제액이 약 1,500만 원. 총 1억 700만 원이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억이 넘는다고? 게다가 월 이자랑 할부금 합치면 매달 최소 200만 원은 나갈 거야. 준호 월급이 300이라고 했지. 생활비 빼면 적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며느리가 준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서명 위조 같은 거 말이야. 그리고 준호한테 먼저 알려줘야겠어. 아직은 안 돼. 준호가 알면 충격받을 거야. 하지만 빨리 알아야 대처하지. 이대로 가면 준호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어.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게. 그 다음에 준호한테 얘기할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나간대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얼른 데리고 와. 1시간 후 준호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저녁은 먹고 가. 아니에요. 저 배달 더 나가야 해요. 이번 달 카드 값이 또 많이 나왔나 봐요. 얼마나 나왔는데? 450만 원이요. 지난달보다 70만 원 더 나왔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와 저녁을 먹는데 손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 어제도 아빠가 허리 아프다고 신음소리 냈는데 엄마는 그냥 자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쇼핑만 가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괜찮아지는 거 맞죠? 그럼 할머니가 있잖아. 민준이를 재운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정확히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수진이를 미행했습니다. 수진이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친구 3명과 만나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비싼 요리를 시키고 와인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 돈도 전부 준호 카드로 쓰는 거겠지. 식사를 마친 수진이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가방, 지갑, 스카프를 샀어요. 매번 카드를 꺼내는 걸 보니 준호 카드가 분명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어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감사해요. 요즘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바쁘긴 뭐가 바빠. 오늘도 백화점에서 쇼핑하더니.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봤어. 명품 가방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그게 제 친구들 생일이어서요. 친구 생일은 내 돈으로 하는 거야. 준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진이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친구들이 다 좋은 거 쓰는데 저만 초라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남편은 허리 부서져라 일하고 있잖아. 오빠가 알아서 버는 거잖아요. 제가 뭐 놀고 먹으라고 한 적 없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준호 들어오면 저녁 먹으라고 해.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 매장, 수진이가 든 쇼핑백들. 순자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해. 이제 준호한테 알려야 해. 맞아요. 이제는 준호가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어요. 내일 준호를 만나서 다 얘기해야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뒤집힐 거예요. 준호와 수진이의 결혼도, 우리 가족도.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망가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준호네 빌라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준호는 내일 또 새벽 배달을 위해 잠들었겠죠.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것 같지만 이게 너를 구하는 길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 할 얘기가 있어. 배달 나가기 전에 엄마 집으로 와. 30분 후 준호가 왔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앉아. 탁자 위에 프린트한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차량 할부 계약서, 대출 승인서, 카드 청구서.
이게 뭔지 아니?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제 이름이네요. 근데 저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내 명의로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너 몰래 내 이름으로 대출 받고 카드 만들고 차까지 샀어. 준호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대출 2천만 원, 카드 미결제액 1,500만 원, 차량 할부 7,200만 원.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맞아. 내 서명도 위조했어. 여기 봐봐. 서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준호 필체와 달랐어요. 이게 제 서명이 아니네요.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러요. 수진이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이것만이 아니야.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 매장, 쇼핑백을 든 수진이. 매일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내 카드로 돈 쓰고 다녀. 아니, 수진이가 집에서 애 본다고 했는데 민준이는 학교 가면 혼자잖아. 수진이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는데. 준호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명의도용이고 사문서 위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수진이한테 따져봐야지.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민준이 엄마고요. 그 사람이 너한테 한 짓을 봐. 이대로 두면 너 완전히 망가져. 일단 제가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준호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가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왜 벌써 왔어요? 배달 안 나가요? 준호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내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 만든 거 맞아요? 오빠, 그게 맞냐고.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던 준호가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좋은 거 쓰는데 저만 못 쓰면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내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오빠가 돈을 안 줘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수진이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은 다 남편한테 용돈 받는데 오빠는 생활비밖에 안 줬잖아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용돈을 어떻게 줘요? 나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님은 왜 끼어드세요? 부부 문제잖아요. 부부 문제. 내가 저지른 건 범죄야. 명의도용이라고. 어차피 부부인데 뭐가 문제예요?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야. 남편이라도 동의 없이 명예 쓰면 안 돼. 수진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건데요? 신고할 거예요. 그럼 저 감옥 가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요? 민준이 얘기가 나오자 준호가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민준이 생각해요. 엄마가 없으면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 친구 만나러 가요. 오빠, 저녁까지 생각 좀 해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정확한 빚 규모부터 파악하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해결 방법을 찾는 거야. 수진이를 고소하는 건 못할 것 같아요. 민준이 때문에라도. 알아. 엄마도 그건 바라지 않아. 하지만 수진이가 반성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고소는 안 할 거야. 손자 때문에라도. 그럼 어쩔 건데?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수진이가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 방법. 무슨 계획 있어? 응. 수진이가 제일 아끼는 게 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의 체면이야. 순자가 웃었습니다. 너답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 친정 부모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수진이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불편한 예감이 들었지만 들여보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에 앉자마자 수진이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집에 와서 울면서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명의도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서랍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수진이가 준호 몰래 준호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 만든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가 서류를 휙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부부라도 동의 없이 명예 쓰면 범죄예요. 범죄, 우리 딸이 범죄자라는 겁니까? 수진이 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씨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우리 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하루 15시간씩 일해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 아내가 쓰지 않겠습니까? 배달이 무슨 떳떳한 직업입니까? 배달도 정당한 직업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딸은 잘못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죠. 잘못이 없다고요? 1억이 넘는 빚을 남편 몰래 만들어 놓고요? 1억. 그게 무슨. 수진이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진이가 친정에는 제대로 말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차량 할부 7,200만 원, 대출 2천만 원, 카드 빚 1,500만 원. 합치면 1억 700만 원이에요. 두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준호 혼자 어떻게 갚아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사돈 어른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은행에서 오래 일하셔서 돈 좀 있으시잖아요. 제가 왜 며느리가 만든 빚을 갚아줘야 하죠?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 생각하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치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면 민준이도 똑같이 될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돈,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십니까? 잘못을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 쇼핑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이렇게 명품 매장 돌아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전부 준호 카드로요. 수진이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네. 그동안 수진이가 집에서 애나 본다고 하셨죠. 민준이는 학교 가면 혼자예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진정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돈들, 저는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사치를 멈추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죠. 수진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딸 좀 타이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엄마 지금 갈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지금 검사 중이에요.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복통이래요. 스트레스. 네.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다고 하더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전화 안 받아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으신가요?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 싸우지 마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많이 아팠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예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복도로 나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결정해야 해.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이대로 둘 순 없어. 알아요, 엄마. 준호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그래도 안 되면 준비는 해둬야 해. 민준이가 퇴원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수진이를 불러 앉혔어요. 수진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준호가 프린트한 서류들을 탁자에 펼쳤습니다. 당신이 만든 빚이 1억이 넘어. 이 중에 대출이랑 카드는 당장 정리해야 해. 수진이가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차는 팔아야 해. 그리고 당신도 일을 시작해야 해. 뭐, 차를 팔아. 절대 안 돼.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차 사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는데 팔라고?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우리 때문이야.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건 애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가정 좀 지키자. 나 혼자서는 안 돼.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지키긴 뭘 지켜. 오빠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뭐, 솔직히 배달이 무슨 떳떳한 직업이야? 내 친구 남편들은 다 대기업 다니는데. 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회사 다니고 싶었어. 근데 회사가 부도 나서 어쩔 수 없었잖아. 그게 오빠 핑계지. 다른 회사 알아보지도 않고 편한 배달만 하고 있잖아. 편하다고?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하루 15시간씩 일해. 허리 부서져라 오토바이 타고 다녀. 비 오나 눈 오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편한 거야?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것보다는 편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그리고 다 들었어. 준호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 제가 언제 먹여 살리라고 했어요? 결혼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진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나갈게요. 이 집에 있기 싫어요.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갈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숨만 막히니까. 수진이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네,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더 벌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준호야,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수진이 재산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왜? 뭔가 더 있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틀 후 순자한테서 충격적인 결과가 왔습니다. 영수가 수진이 명의로 된 적금이 있어. 적금. 응. 매달 50만 원씩 넣고 있더라. 벌써 2년째야. 지금 1200만 원 정도 모였어. 손에 쥔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친정 앞으로 된 대출도 하나 있어. 3천만 원짜리. 뭐, 준호 명의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수진이가 친정에 빌려준 것 같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준호 명의로 빚을 만들면서 자기 돈은 따로 모으고 있었다고? 순자 고마워. 이거 서류로 좀 만들어줘. 알았어. 저녁에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이거 봐. 순자가 보내준 서류를 보여줬어요. 수진이 명의 적금 내역, 친정 대출 내역.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내 명의로 빚을 만들면서 자기 돈은 따로 모으고 있었어. 그럴 리가. 수진이가 그럴 사람이. 여기 다 나와 있어. 적금 1200만 원. 그리고 내 명의로 받은 대출 중 3천만 원을 친정에 빌려줬어. 준호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는데. 준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매일 배 고파도 참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팥으로 버텼는데. 수진이는 돈을 몰래 모으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저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수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저 이혼할래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민준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요. 준호가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순자한테 이혼 절차 알아볼게.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수진이가 쉽게 이혼에 동의할 리 없었어요. 특히 재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준호가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영수가 각오해야 해. 쉽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준호를 지켜야 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노트에 앞으로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이혼 소송, 명의도용 고소, 재산 분할. 긴 싸움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사무실에서 이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수진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순자가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죠? 첫째, 양육권은 어머니인 의뢰인이 갖습니다. 둘째,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위자료. 제가 소리쳤습니다. 명의도용한 사람이 무슨 위자료예요? 수진이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간 가정주부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학대. 준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언제 학대를 했습니까?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시어머니의 며느리 괴롭힘 등이 해당됩니다.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의도용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건 부부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순자가 코웃음 쳤어요. 서명 위조까지 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양육권 포기하면 위자료는 안 받을게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럼 법정에서 봐요. 민준이한테 오빠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다 밝힐 거예요. 무관심? 제가 끼어들었어요. 준호가 얼마나 민준이를 사랑하는데.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이건 부부 문제예요. 그날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 양육권만은 절대 못 줘요. 알아. 엄마도 그래. 근데 법원이 엄마 편을 들어줄까요? 보통 어린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하잖아요. 순자가 도와줄 거야. 수진이가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를 모으면 돼. 그날 밤 민준이가 악몽을 꿨는지 울면서 깼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 데려간대요. 꿈이야, 꿈.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 저 엄마랑 안 살래요. 아빠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민준이를 안아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갈비뼈에 금이 가고 발목을 삐었어요. 병원비는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한 달은 일을 못해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미안해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일을 못하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문제였어요. 다음 날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가 다쳤다면서요? 그것 봐요. 위험한 일 하니까 그렇죠. 민준이 아빠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양육권 포기하세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호가 대답했어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친은 현재 부상으로 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요. 순자가 반박했어요. 일시적인 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친은 10년간 무직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한 달 뒤에 다시 오시죠. 그동안 양측 모두 아이에게 최선인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가 질 것 같아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수진이 말이 맞아요. 저는 다쳤고 돈도 없어요. 법원이 저한테 양육권 줄 리 없어요. 준호야, 차라리 민준이를 수진이한테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애가 편하게 살 수 있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수진이가 민준이를 제대로 키울 것 같아. 적어도 저보다는. 준호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기기 힘들까?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준호가 부상 입은 것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수진이가 엄마로서 부적격하다는 명확한 증거. 어떤 증거? 예를 들면 수진이가 아이 방치했다든지 아이한테 해로운 행동을 했다든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증거. 결정적인 증거. 창밖을 보니 준호네 빌라 쪽이 어두웠어요. 준호는 부상으로 누워 있을 거고 민준이는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이의 행동 패턴, 친구들, 금전거래. 뭔가 있을 거야. 반드시. 법정 기일 일주일 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 할머니시죠? 혹시 시간 되시면 학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민준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민준이 상담 일지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올해 결석이 20일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대부분 어머니가 아침에 깨워주지 않아서 지각하거나 결석했어요. 선생님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점심 도시락도 안 싸왔고
체육복도 빨지 않은 채로 입고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 준비를 못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록 좀 써주실 수 있나요? 네, 양육권 재판에 필요하시다면 공식 문서로 드릴게요. 순자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순자야, 증거 찾았어. 뭔데? 민준이 학교 결석 기록이랑 방치 내역. 담임 선생님이 문서로 줄 수 있대.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 그날 오후 수진이 친구 한 명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와 싸웠다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수진이 시어머니세요? 네, 그런데요. 수진이가 저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아요. 500만 원이나 되는데. 500만 원요? 네. 차 할부금 내야 한다고 급하다면서요. 그런데 안 갚으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부자니까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재판 중이시라면서요? 네. 수진이가 저희 친구들한테 맨날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고, 시어머니가 돈 많다고. 그 친구도 증인으로 나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아직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양육권 분쟁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먼저 민중이의 학교 출석 기록입니다. 모친과 동거하던 지난 1년간 결석 22일, 지각 35회입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입니다. 아동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모친이 집안일로 바빠서 그런 겁니다. 순자가 다음 증거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핸드폰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모친은 아이를 방치한 채 매일 친구들과 사치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건 모친의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부친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3천만 원을 친정에 보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적금 1200만 원을 모친 명의로 숨겨놨습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모은 거라고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증인이 입장했어요. 수진이 친구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10년 지기 친구입니다. 피고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이는 맨날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배달일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친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돈 5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민준이 학원비 내야 한다면서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명품 가방 샀더라고요. 판사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판결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입장했어요. 양육권은 부친에게 지정합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제 아들이라고요. 모친은 아동방치,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양육자로서 부적합합니다. 판사님, 그리고 명의도용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 처리하겠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부축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수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다 망쳤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망친 거야. 제 인생 돌려줘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수진이가 울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며칠 후 명의도용건으로 수진이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외제차는 압류됐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방금 차 압류됐대요. 그래. 그리고 수진이가 저한테 빚 청산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부엌에서는 준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곧 밥 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저는 준호와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세 식구가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3개월 전부터 구청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소개해준 공공 일자리였습니다. 월급은 배달 일보다 적지만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건강을 해치지 않았어요. 민준아, 일어나. 학교 늦겠다. 네, 아빠.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였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하겠네. 네, 저 할머니랑 아빠 그릴 거예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창백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준호가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수진이는 지금 친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들었어요. 벌금 1천만 원과 준호한테 갚아야 할 빚까지 합치면 오래 걸릴 겁니다. 외제차는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모아뒀던 적금도 빚 청산에 들어갔어요. 가끔 민준이가 엄마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보러 와요? 엄마도 많이 바쁜가 봐. 엄마가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엄마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았는데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사돈, 수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어해요. 그제야 준호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나 봐요.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민준이 좀 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한테 물어볼게요. 준호에게 얘기하니 고민하더라고요. 엄마,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준이한테 물어보자.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 토요일 공원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이 아니라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민준이가 달려가 안겼어요. 수진이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와 준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엄마, 수진이도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1시간쯤 지나서 수진이가 민준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준호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준호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도 건강하세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네,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빚 꼭 다 갚을게요.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전에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예쁜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소박했어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변할 수 있단다. 엄마도 다시 좋은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노력하면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집에 도착하니 저녁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준호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드리? 김치찌개 어때? 좋아요. 엄마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요. 셋이서 부엌에 모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두부를 썰고 저는 김치를 볶고 민준이는 상을 차렸어요.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집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준호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그래.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제차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밥을 먹고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해요? 내일? 내일은 공원 가자. 우리 셋이서. 좋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구나.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